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97 공급대책 뭐 한 100번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 외우셨죠, 이제? 아, 그럼요. 내용들 그냥 이제 툭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는 전반적인 이번 지난주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식으로 가면 좋죠?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97 대책, 뭐 공급 폭탄이라는 말들도 있더니 도대체 폭탄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물 공급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공급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또 후술하긴 하겠지만 네. 오히려 97 대책 자체는 공급 대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공급대책인데요? 네, 타이틀이 공급 대책인데 약간 발톱을 숨겨놨다라고 해야 되나? 서동격서로 갔다가 공급 폭탄처럼, 즉 공급 대책으로 숨겨진 규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공급은 별게 없고요. 이제 쭉 설명은 하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했었으니까 공급은 별게 없다. 사실 이제 규제를 본격적으로 97에서 한 건 아니지만 사전 포석적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도 있고 토허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서울 집값 벌써부터 지금 지방 사람들 막 몰려와가지고 사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거든요. 지금 왜냐면 생각이 있으면 왜냐면 토호재 지정되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한 20%에 30% 정도가 이제 구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제 외지인들이 사는 걸로 나와요. 부동산원 통계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체감상 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한 5명 중에 진짜 아무리 적어도 3명, 많으면 4명 가까이가 다 지방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지방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석 전부터 저는 원래 추석 전후로 뛸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추석 전부터 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규제 시대로 다시금 갈 것 같다. 이게 일단은 오늘 이제 쭉 뒤에 풀어드릴 내용의 결론입니다. 좀 눈에 띄었던 핵심 주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가장 눈에 들어오셨어요? 뭐 일단은 뭐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공급 대책을 가장한 규제 대책 아니겠냐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이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5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일요일에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일요일에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 정권이 무슨 일요일에 대책 발표해서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바로 월요일부터 규제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조정대상 지역 확대나 투기거래지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튀어나오는 줄 알고 엄청나게 쫄아 있었는데 일요일에 저 출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엠바고 뜨자마자 하고 읽어보는데 내용도 너무 많아. 근데 괜히 대충 쓱쓱쓱쓱쓱 넘어갈 순 없잖아요. 또 뭐 하나 제가 문구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몇 시간 동안 읽었는데 결론은 뭐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거 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부동산 감독원 얘기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실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만 퉁쳐서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공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공급 같지 않은 공급이라서 그런 건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택갈이라고 표현했어요. 택갈이? 네.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에서 LH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종전에 상기 신도시 전체 물량을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뭐 지역까지 다 합친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30만에서 40만 가까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물량인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물량에서 뭔가 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발표했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때 공급 대책 그리고 설레발을 엄청 쳤잖아요. 무슨 공급 폭탄으로 갖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는데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없어. 뭐야 공급이 어디 갔어? 근데 공급처럼 포장만 한 게 있는데 그럼 LH 공급이 무엇이냐? 물량은 똑같아요. 30만 세대인데 근데 그동안에 LH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 LH는 이제 토지 조성을 한 다음에 민간 시행사들한테 땅을 팔아 넘겼죠. 네. 그러면 민간 시행사 혹은
뭐 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민간 상품으로 갖다가 이제 팔았죠. 팔아서 이제 이득을 얻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LH가 땅 장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LH한테 이제 그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LH가 직접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택갈이라는 표현한 게 물량은 똑같아요. 물량은 예를 들어서 30만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LH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던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호고 25만 호는 민간으로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민간에 공급을 하던 것이, LH가 우리가 20만 호 다 할게, 10만 호만 민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모수가 증가한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네요. 그대로죠. 그럼 상품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상품이 또 마이너스 택갈이야. 보통 택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좋은 걸로. 그쵸. 사실 품질이 안 좋은 건데 중국산을 가져왔는데 태무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갖다가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약간 뭐 그냥 내실은 그냥 썩어 있어도 그냥 겉에만 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야. 갑자기 LH산으로 바뀌어. 그러면 대놓고 물어보면 되죠. 이게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만 놓고 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우리 후랭이님 LH 아파트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자이와 휴먼시아. 휴먼시아네요. 네. 아,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아니 GS가 분양할 만한 건을 레미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갑자기 휴먼시아, 뭐 사실 요즘 휴먼시아는 없죠. 안단테 이렇게 나오면 그걸 좋아하냐라는 거죠.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게 일단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은 그게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사족을 달긴 해요.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LH는 시행사지 시공사가 아니에요. LH가 직접 공사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도급 공사를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건설사들한테 브랜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바로 건설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들으셨군요, 얘기를. 왜냐면 LH는 도급 비용을 진짜 짜게 주기로 유명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헐값에 영가 입찰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LH가 슈퍼갑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LH 물량들을 갖다가 받긴 받는데, 그게 뭐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든 그냥 인력들을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논리늘이 이거라도 벌자라고 하면서 받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가 진짜 광급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수주 실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적 채우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뭐 밑지면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래도 뭐 염가 입찰 느낌으로 했었는데, 염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입찰식으로 최근에 다 바뀌어버렸죠. 왜냐면 공사비가 다 올라갔는데 LH는 슈퍼갑이기 때문에 LH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합 보고 공사비 올려줘 라고 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금 올라간다 안 된다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라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LH 보고 그게 말이 먹힐까요? 지금 원가 인정 안 됩니다,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LH도 지금 부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LH 부채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 죽을 것 같아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돌아가, 너 계약했잖아,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냥 역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민간 조합 보고는 우리 이거 손실이니까 어떻게든 봐주세요 하면서 막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냥 울먹거리면서 어떻게든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근데 LH랑은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의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퀄리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영가 입찰 기존에 수주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신규 발주를 하는데 LH가 제정신 못 차리고서 아직도 야 평당 700에 들어올 사람 하면 누가 손들까요? 중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레미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성백조. 금성백조, 호반, 중흥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호반도 요즘 700에 잘 안 들어가는데, 호반도 상위권이라서. 네, 호반만 하더라도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영가 입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보다도 퀄리티가 더 낮아지는 거.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한 건데 LH 아파트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애초에 도급 비용 자체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면 신축 아파트들 보면 지상 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없죠. 네, 여전히 경기도권에 LH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이 있어요.
왜냐면 지하 파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파요? 안 파요. 그러니까 지하를 파긴 파도 뭐 예를 들어 깊이 파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해봤자 1, 2층 정도만 진짜요? 네, 파고 지상 주차장 남기고 몰랐습니다. 그 커뮤니티도 뭐 그냥 생색은 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닌 거죠. 그런 단지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새 거니까 좋긴 좋죠. 근데 뭔가 저는 진짜 신축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일단 LH 아파트들은 솔직히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냐가 일단 1번. 그리고 2번, LH에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도 분양으로 100% 할까요? 임대로 늘리겠죠? 그러면 애초에 나는 내 집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LH 아파트라도 싸게 나오면 받아야지라고 기대했더니 나오지도 않아. 더 줄었어. 더 줄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전체 30만 세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ADH가 막 갑자기 막 훅 빼가. 그 LH 물량에서도 막 절반은 임대야. 그렇죠. 그러면 뭐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임대 아파트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휴먼시아 좋아요, LH에서 저렴하게 월세 평생 살래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집에서 내 부동산을 갖고 애도 낳고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반적인 민간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공급 대책이 아니라 마이너스 대책인 거죠.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대표격. 그리고 공급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지가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공급 관련해서도 또 다음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 제가 아까 택갈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사실 실제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3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좀 과도하게 잡혀져 있었던 용도들이 전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 용지나 상업 용지 혹은 녹지가 너무 많아. 이거를 갖다가 좀 주거 용지로 갖다가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분양하면 원래보다 계획 세대 수가 뭐 한 몇만 세대씩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공급이긴 공급이죠. 공급이 늘어난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했었을 때 2018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때 뭘 얘기했었냐면 사람들이 분명 저거 봐라, 또 베드타운 만든다,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이냐, 이거 뭐 다 서울 출퇴근만 더 지옥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서울 출퇴근 지옥, 우리 교통대책, 우리 3기 신도시는 다릅니다. 선교통 후입주 얘기했는데 선교통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선교통 지금 사전 청약했었던 거 이제 본격적으로 본 청약해서 공사 중인데 있는데, 지금 뭐 교통대책 중에서 뭐 지하철을 착공했다, 도로망을 착공했다 얘기는 전 들은 게 없거든요. 지금 이번 97 대책에서도 교통대책 차질 없이 수행이라는 말만, 슬로건만 있지 뭐 교통은 없습니다.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공급 관련해서도 저는 기왕 할 거면 부지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1종 주거 전용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바꾸든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 시켜가지고 세대수를 종전에 여기 한 획지 기준으로 뭐 한 2,000세대 지을 수 있었던 걸 3,000세대로,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뭐 한 1만 세대 더 플러스 시키겠다. 이거는 뭐 그래도 오케이. 근데 최악의 수를 던졌어요. 뭐냐면 업무 용지를 줄이겠대요. 상업 용지를 줄이겠대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약화될까요? 뭐 자족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겠죠. 왜냐면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베드타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2의 판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전 제2의 판교 얘기 들을 때부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맨날 댓글로 야 김재경 너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응원을 해주진 못할 망정 맨날 초만 치냐, 재만 뿌리냐, 저 토건 세력들 맨날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실상이 지금 그래요. 국토교통부가 보니까 업무용지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나요? 뭐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용지, 업무용지가 더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들은 다 팔리고, 근데 물론 3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 나름이다 보니까 주거용지도 잘 안 팔리고 반납하는 데들도 있긴 해요. 이제 어떻게 따지면 LH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도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민간에서 지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땅을 안 사가? 그러니까 우리 LH에 직접 해볼까? 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도 안 팔리니까 원래 여기다가 자족 기능하고 인프라 갖추려면 뭔가 역세권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 혹은 이마트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바랄 거잖아요. 근데 신세계가 바본가요?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되도 않는 그냥 조각조각 난 상가들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뭔가 상권들 안 들어오고 업무시설 그럼 안 지어지고 맨날 지산만 때려박잖아요. 그러니까 지산 분양 받았다가 다 그냥 공실천지 그냥 피토하고 이런 짓만 반복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것 같다. 그래서 줄이겠다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자족기는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제2의 판교라는 건 솔직히 판교가 강남과 가깝고 교통도 신분당선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IT 업종들이 들어가면서 또 그게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그게 뜬 게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말만 제2의 판교한데 그 판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죽어나 더 짓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미래를 던져버린 거죠. 제일 악수인 게 차라리 당장 급한 공급 불 끄려고 주거만 때려 넣으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자족 기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배드타운. 그러면 맨날 예상되는 게 뭘까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길만 더 막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상기 신도시 자족 기능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통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지하철도 안 뚫려. 그럼 다 차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저기 일산에서 파주에서 오려면 어떻게 오냐. 자유로로 오는데 거기 이제 고양 창릉 38,000세대 입주 딱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막히겠죠.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 밀리는데. 네, 출퇴근 시간 밀리는데 또 막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38,000세대인데 사실 38,000세대는 페이크다 하면서 이제 45,000원 하면서 더 올려. 그 일산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걸 업무용지 또 헐어버려. 여기 일산 쪽에서는 이제 고향에서 저희 대곡역세권 개발도 작년에 2024년도 그린벨트 푸른 지역이 총 4군데였거든요. 근데 어딘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서초 서리풀 지역만 기억하는 게. 그것만 기억. 그게 대표적이니까. 강남 있고 위치 좋고 신분당선이니까 거기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기억 잘 못하시는데 어디 있었느냐? 의왕이 있었고요. 의정부 있었고요. 하나는 대곡역세권에 있었는데 그 대곡역세권이 그것도 저는 진짜 참 난감한 게 거기 대곡역세권 자체는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대곡역이 무슨 교통의 무슨 결절지야. 지하철들이 막 거기서 환승 다 해. 근데 그런 곳에서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이 되게 크거든요. 주변에 이제 주택들 엄청 때려 넣는데 근데 거기 역세권 주변은 사실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만들려고 남겨놓은 건데 거기다가 또 주택 집어넣겠대. 그럼 자족기는 다 포기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맨날 고양시는 산업이 없다. 맨날 배드타운이다 라고 했는데 그나마 그 교통의 결절지에다 뭐라도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맨날 주택 없다라고 하니 거기다 주택만 때려 지으면 그냥 평생 발전이 없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 대책들이 뭐 있긴 해요. 뭐 내용 보면 이거 말고도 뭐 학교 용지에다가 아파트 넣겠다. 뭐 공공시설들 복합용지 개발하겠다.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소방서나 복합 개발하면 이제 오밤중에 불 나면 또 삐용삐용 하면 또 민원 넣겠죠? 야,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막 그러면 소방서를 또 내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경찰차 긴급 출동할 때 삐용삐용 못하고 출동하겠죠? 조용히 가야죠. 이제. 조용히 가야죠. 범인 이제 막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가야죠. 주민들 잠자는데 깨미우면 안 되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 역세권도 복합 개발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게 또 없어요. 우리 보면 다 뭐예요? 2030년도 착공 계획이잖아요. 2030년도면 언제일까요? 5년 후요. 5년 후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 그때는 착공하겠습니다 였는데 원래 항상 계획이라는 거는 저 이런 계획도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전에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좀 제가 맨날 저거 뻥이에요 라고 해도 그래도 뻥을 치긴 쳤거든요. 일기 신도시 2028년도 착공, 2030년도 준공, 그리고 서초 서리풀 지역도 2029년도 착공, 2031년도 준공,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2018년도 발표하면서 우리 19년도부터 막 해가지고 한 6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8년 지났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뻥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너무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해도 장밋빛 청사진 플랜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국토부도 하도 그걸로 욕을 먹으니까 청사진을 제시 안 해. 그냥 우리 그 5년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넉넉하게. 그럼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어떻게? 아유, 다음 정권 때 이제 임기 끝났잖아. 뭔 상관이야. 그냥 이제 국토부가 위협도 없다. 제가 이제 현실의 벽을 인지한 건지 아니면 다 포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 보면서 야 이게 공급 대책이야 아니면 공급 없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인지한 대책인가 하면서 다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봐 꼼꼼히 읽어봤지만 뭐가 없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뭔가 추가적인 공급 폭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더니 그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공급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기 신도시 공급을 할 건데 그게 사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거죠. 그럼 뭐가 달라졌던 거예요? 오히려 달라진 거는 LH 택가리. 이제 임대주택만 늘어났겠죠. 그러고 자족기는 포기했겠죠. 그러면 상기 신도시 베드타운 결정한 거 말고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한 게 뭐야? 보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이것저것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국토부가 정비 사업은 오히려 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완화하려고 한 것들도 있고 단축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핵심이 빠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인 요소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공급에 대한 사항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아니면 상기 신도시나 이런 쪽 얘기들은 오히려 이거는 플러스가 없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플러스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많이 나름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한 흔적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의 가장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폐지인데 그걸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폐지하겠다 했는데 그게 민주당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시행해야 됩니다 라고 또 했죠. 그러면 최초안 빠져나가면 안고 없는 찐빵인 게 사업성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이것저것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 뭐예요? 뜯어가요? 뜯어가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는 거기 강남 재건축 혹은 한강벨트 얘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분담금 폭탄이다. 분담금 6억씩 7억씩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우리 재건축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적 인센티브 더 줄게. 사업속도 훨씬 더 낼 수 있게 해줄게. 혹은 절차 간소화 해주던가 아니면 금융 지원 해줄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사업성이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이 생겼으니까 뜯어갈 게 생기겠죠? 갑자기 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대상이 돼버려. 그럼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오히려 야 돼지 포동포동하게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죠. 후랭이님 머리가 탄탄한데 보니까 더 먹여야 내가 조금 도축할 맛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사료를 먹이는 거죠. 많이 먹어 하면서 이제 살찌우니까 야 이거 이제 도축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제초원 부담금 하면서 이제 삥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거를 빼지 않으면 앞에 있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식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게 아예 사업성을 개선해주면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가 뒤에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싸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건데 뭘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소장님 그러면 재건축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은 제초안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재개발도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이제 잘 가는 데들은 잘 알아보고 투자하면 좋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것 중 하나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사항 중에서 이게 도대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지 재개발을 막겠다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그놈의 소셜 믹스를 강조하겠다라고 해요. 한강뷰.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게 잠실주공 5단지 논란이 한번 됐었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가 임대주택 한강뷰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게 마무리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기사를 쓴 기자 보고 저는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서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까? 라고 했대요. 기사 내리세요! 라고는 못하고 왜
지금 일부 주민들의 반발 가지고 전체 주민이 싫어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한강뷰 임대를 넣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와, 임대 아파트 한강뷰를 넣다니, 아, 우리 조합 너무 잘해요.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합원인데. 내가 조합원인데. 와. 나도 한강뷰를 못 봤는데 임대한테 한강뷰를 준다고 다들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울면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그러면 인허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플랜카드 걸려 있어요. 뭐지? 이거 뭐 북한인가? 생각하는 거죠.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은 아니 조합이 좋아서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자꾸 임대주택 동들이 왜 자꾸 뭐 한강변에는 없냐, 좀 골고루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변에다가 넣으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조합이 알아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한강변에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강뷰 임대를 만들으라고 한 적은 없대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제가 한강변에는 임대 동의 없습니까? 라고 한마디 한 거고, 조합이 한강변에도 임대동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서울시는 임대는 저층만 깔면 안 된다, 소셜믹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옷을 섞으라고만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동을 한강변에도 놓고 섞기도 하고 하니까 한강뷰 임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는 한강뷰 임대를 만들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그럼요. 서울시는 한강뷰 임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동호수를 섞으라고만 했고 동도 섞으라고만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강뷰 임대가 되는 건데 말장난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지금까지 서울시 얘기인데 근데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 오세훈 저거 오원순 아닙니까? 저게 보수 맞습니까? 이러고 있었다가 지금 국토부가 보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 인가 불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임대주택 먼저 동호수 추첨해버리라는 거죠? 먼저 섞으란 거죠? 그럼 이거 왜 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우리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그때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임대막 논란 나올 때 이제 대치 구마을 재건축 DH 에델루이가 한때 기사를 탔었어요. 그냥 벌금 내가 몇십억 낼게 섞으라고 한 거 서울시 명령을 개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럼 돈 내면 다 봐주는 겁니까? 라고 또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그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돈으로 메꾸는 건 못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조합이 이상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합에서는 원래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동호수를 원래 누가 먼저 가져가요? 조합원들이 가져가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내가 한 내 사업이고 리스크도 내가 지고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따면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막 이거인 거예요. 야, 빵을 만들었는데 야, 맛있는 거 니들이 다 골라 먹고 그냥 맛없는 빵만 주면 어떡해? 야, 좋은 빵도 내놔 하는 거죠. 나도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크림 케이크에서도 어서 과일 있는 부분들은 니들끼리 다 먹으려고 해? 제대로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싫은데 하면서 그냥 지침 위반했잖아요. 벌금 내고 그냥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분노하면서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몇십억 이렇게만 간 건데 조합이 오히려 더 좋아. 그냥 나 벌금 내고 말래. 깔끔하게 정리돼. 깔끔하게 정리돼. 조합원들도 우리 조합 일 잘한다 막 이래. 그리고 솔직히 잠실주공 5단지도 여기 인허가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 벌금 몇십억 내고 한강뷰 임대 뺄 수 있다라고 하면 빼고 싶었을걸요? 그렇죠. 아니 한강뷰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조합원들당 뷰값이 최소 10억씩은 들 텐데 조합원들 우리가 서울시가 한강뷰 임대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벌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억을 낸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래서 한강뷰 임대 세대수를 계산해보면 잘 그게 더 싸게 먹힌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래요? 표결 붙이면 벌금으로 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토부가 보니까 벌금으로 퉁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거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를 아예 못 내주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소셜믹스가 약간 그분들 입장에 금과 옥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섞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 어차피 인허가 다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난리 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기사 떴는데 봤습니다. 한강뷰 임대 넣으라고. 전 시범 아파트
조합원들이 속이 진짜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놈의 데이케어 센터 가지고서도 막 엄청나게 울분을 토하다가 계속 인허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데이케어 센터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이고 갔더니 1+1이야. 그거 받고 하나 더. 받고 하나 더. 한강뷰 임대는 한강뷰 임대는 임대대로. 야,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니들끼리 한강뷰를 독식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합원인데? 아이, 네가 조합원인데 뭐든. 내가 사업 주체인데? 아이, 누가 사업을 하든 말든. 지금 임대주택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을 보면서 딱 와인 한잔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내 자산인데? 서울시 공무원의 자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은 알바노인 거죠, 알바노. 그냥 알바노. 니들 뭐 그러든 말든. 아니, 너 인허가 받기 싫어? 더불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갔기 때문에 우리 따라야 된다. 따르기 싫으면 못 간다. 지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강변에 있는 조합들이 다 떨고 있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는 동부이촌동의 대장이 한강맨션인데 맞습니다. 한강맨션도 한강뷰 임대 넣으라고 최근에 떴거든요.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오히려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가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는 원래 결사항전의 상징 같은 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박원순은 거짓말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빨간색 플랜카드로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갔었던 곳인데, 잠실주공 5단지에서 막 반발하고 그때 당시에 막 논란 커지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그러면 이거 강제하는 거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잠깐 뜨끔하면서 약간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알바노? 우린 다 섞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이랑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이랑 완전히 배척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중 자체가 섞는 걸 좋아하든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그거를 섞는 거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걸 원하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는 섞으라고 안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꼰대들이 자꾸 섞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든가. 근데 저는 어느 쪽에는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오 시장이, 왜냐하면 오 시장이든 서울시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임명해요? 서울시에서 임명해요. 아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 지금 시장직을 잡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위원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냅두고 있었던 거는 무능하든가 간악하든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알면서도 말과 행동이 달라? 뭐 겉에서는 고층으로 하세요라고 했지만 멋있게 지으세요, 디자인 서울 하세요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들어가면 위화감 조성입니다, 다 깨세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풍경축을 갖다가 막습니까? 장벽을 세웁니까? 다 깨세요라고 하잖아요. 소셜믹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 혹은 서울시장이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시민들 좋아하는 식으로 갖다가 일단 거창하게 발표를 해놓고서 막상 보니까 뒤로는 에헤헤헤 다 막아야지 라고 하든가, 아니면 무능하든가. 나는 진짜 소셜믹스 강제할 생각 없어, 디자인 서울 할 거야, 멋있게 지으라고만 얘기했는데 도계의원들이 그냥 멋대로 막 이상하게 막 계획들 다 엉망진창을 해버려. 이거를 방치하는 것도 무능한 거 아니에요? 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묵인이죠, 묵인. 네, 그러니까 전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조합 간의 문제였는데 국토부가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는 거죠. 참전. 근데 그동안은 서울시랑 조합이랑 막 싸우는데, 조합이 그래도 인허가권자랑 싸우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들이는 조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막 난리 나고 있죠. 잠실공 5단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한테 우리 조합은 착한데, 우리 애는 착한데 왜 네가 난립니까? 라고 하면서, 일단은 조합장은 그냥 속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막 네네 하면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이촌동도 그렇고, 여기 이촌동 주민들은 장난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싸워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싸움의 영역이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가 법안 개정해가지고 임대 먼저 안 섞으면 앞으로 안 돼 해버리면 이제 서울시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은 오세훈이 욕을 다 먹고 있다고, 저 오원순 아닙니까 하다가,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그래, 법이 그래. 안 하면 너 관리처분 인가 안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소셜믹스 해야지. 국토부 탓으로 서울시는 토스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야, 서울시가 잘한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대치 구마을처럼 벌금으로 우리 퉁칠래라고 하는 곳들 등장해 버리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감히 신성한 소셜 믹스를 니들이 뭔데 돈으로 때우려고 해? 저 막아야겠어 하는 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소셜 믹스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못하든가. 그러면 받아들이는 곳들은 관리처분 받을 거고 못 받아들이는 곳들은 그동안 서울시 상대로 억울해요, 우리 못해요 라고 하다가 이제 국토부가 인허가 자체를 안 해주겠다라는 사항이 이번에 97 대책에 포함이 되었다. 이건 재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모르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더불어 하겠다. 더불어 사는 곳들만 인허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감히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감히 한강뷰를 조합원들이 독점하겠다 하는 곳들은 인허가 안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얼마야? 한강뷰 값만 일반 분양으로 돌려도 돈이 얼마야? 와. 그러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지금 막 다들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고 지금 국토부도 욕을 하고 하면서 오세훈에 대한 비난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 오세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원순 얘기했는데 오원순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박원순과 오세훈을 합쳐가지고 오원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수시장 맞습니까? 저 진보시장 아닙니까? 하는 짓이 딱 진보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계륵 같은 존재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정말 싫어하면서도 애증의 관계인 게 박원순보단 낫거든요. 박원순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10년을 경험해왔었던 조합들이 지금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니까 선택인 거죠.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오세훈 시장 임기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사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때 지방선거 있는데 그 지방선거가 오세훈 시장이 3선을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음 서울시장이 사실상 대선행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딱 4년 뒤면 203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인지도 딱 얹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물들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이 싹 장악을 했는데, 근데 이재명 다음 타자가 필요하니까 그건 다음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대선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다들 서울시장에 거물급들이 다 출마할 거란 말이죠. 그건 출전해가지고 오세훈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몇몇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제2의 박원순의 향기가 막 느껴지는 거죠. 박도 있고요. 조도 있고요. 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들이 오세훈 시장이 만드는 그 소셜 믹스를 막 경기를 일으키긴 하지만 조합이 받아들이는 이유도 있는 거죠. 제2의 박원순 시장이 다가온다, 잃어버린 10년 시즌2가 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정비사업에 암흑기가 또 오거든요. 인허가고 뭐고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래, 잠시적으로 5단지 조합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박원순 10년 동안 싸워봤지만 인허가권자랑 싸워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줄 거 내주고 가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다음 지방선거에서 박이든 조든 아무튼 누가 됐어, 아니 제3자 우리가 모르는 아무튼 박원순의 정신을 승계하는 누군가가 등장한다, 그런 정비사업들은 그냥 날벼락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사업시행인가 일단 바꿔보자.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 시장님 있었을 때 한번 가보자. 갑자기 오 시장이 아니라 오 시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싸움이 지금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동호수 시장을 관철 전에 해야 되는 게 임대주택을 지금 재건축을 예시로 많이 들어주셨는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변 재개발 대표적으로 지금 한남 성수, 근데 여기서 한남 같은 경우는 시공선 정도 끝났고 건축심의가 뭐예요? 지금 한남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까지 났으니까. 근데 사실 뭐 여기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박원순의 굴복을 하고 층수가 다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 2구역 이런 데가 빨리 갔었던 게 박원순 시절에 그냥 건축심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남 3구역은 최고 층수가 22층, 그리고 한남 2구역은 최고 층수가 14층으로 그놈의 남산 조망권을 왜 이렇게 낮아요? 남산 조망권이 신격화니까 그 남산 조망권은 이제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무슨 뭐 그 위원회 분들이나 교수분들은 그냥 거기에 성진가 봐. 뭘 묻어놨나 남산에다가. 남산의 전기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남산은 절대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카더랍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남산 조망권에 그렇게 성역화하는 게 이태원역 위쪽에 보면 재벌가 회장님들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이실과 구실과 거기 대저택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재벌가 회장님들이 거기 마당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뷰가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데 나름 그럴듯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 위원회 분들이 진짜 그 재벌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담장을 못 쌓게 했겠습니까? 남산의 조망권에 절대 가리면 안 된다라는 특명을 가지고서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담아갔을까를 생각해보면 거의 특히 그 한남뉴타운 위쪽에 거기 재벌가 회장님들 저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봤었을 때는 어서 되도 않는 것들이 우리 조망을 다 가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카더라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계속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남뉴타운이 진짜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건폐율이 높다는 얘기들이 좀 해요. 좀 빽빽하게 지은 거죠. 왜냐면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층수를 못 높여. 그러면 동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동수면 50개가 넘어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하는 건데, 그래서 고급 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DH가 엄청 잘 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한강 뷰를 얻었죠. 이제 60층, 70층으로 다 지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걸 덕계공원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대신 오세훈 시장이 아직 성수에서까지 마술을 미치진 않았지만 지금 이촌동까지 그 짓을 하는데, 그것도 이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강맨션이면 진짜 자존심 제일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강맨션에서 조합원들이 막 안 돼!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한강맨션이 이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강맨션마저도 꺾이면 야이씨 감히 이촌동 형님들도 했는데 성수 네가 뭔데 그거를 거부해? 하겠죠. 네. 서울시가 더더욱 야 앞에 선례들이 있잖아, 너네들 안 하면 오히려 그게 특혜시비야 하면서 무조건 강제하겠죠. 지금 성수 조합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일장일단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뭐 그래도 박원순보단 낫거든요. 박원순 시장이었었으면 35층으로 해라고 하면 이 건축심이 계속 다 반려시켰거든요. 이제 더 음흉한 거는 35층으로 해 하면서 초고층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려시킨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반려를 시켜요. 왜냐면 기본계획상으로는 50층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도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이랑 막 박원순 시장 면담하러 가니까 그때 오프 더 레코드 뭐 아무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대놓고 35층으로 하면 바로 건축심의 내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조합에 나오고 35층 받아들일까요? 하니까 조합원들이 이씨 조합장 너 새끼 잘라버린다. 무조건 우리는 초고층 해야 돼. 하니까 결국 조합장이 뭔 힘이 있어요. 그냥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냥 개긴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 오면서 초고층이 됐잖아요. 근데 한강뷰 임대를 넣으라고 하는데 조합원은 이제 또 고민하겠죠. 초고층은 얻어냈는데 한강뷰 임대는 싫어. 그러면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음 시장이 박이든 조든 아무튼 시즌2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층수를 또 깎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태라서 다들 이게 뭡니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국토부부터가 강제화하고 있다. 동호수 섞는 거를 먼저 시키고 있다. 이게 진짜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제일 핫 이슈입니다. 와, 이거 심각하네 이거. 뭐 일단은 이게 제일 이슈되는 건 결국 한강변이고요. 네. 왜냐면 뭐 다른 데들 한강변이 아닌 곳들은 뭐 그냥 역세권에도 임대 넣어라 라고 해도 싫지만 넣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엄청나진 않으니까. 근데 한강뷰는 워낙 그게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건데, 근데 좀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결국은 서울시장 연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국토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강뷰 임대 만들려고 한 적 없다라고 국토부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강뷰 임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서울시고, 우리는 단지 동호수 추첨을 관리처분 인가 전에 먼저 해라고 할 뿐이다. 다들 그냥 공 떠넘기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건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 생각이 있으면 좀 시민들의 뜻을 조금 헤아려주면 좋지 않을까. 한강뷰 임대를 만들어서 얻는 공익이 무엇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뷰를 보겠죠? 아니 근데 그게 한강뷰 임대가,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서민들이 한강뷰를 받아가지고 여유롭게, 아까 제가 뭐 무슨 농담 반으로 갔다가 우리 와인 한잔 해야지 라고 했었지만, 되게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역세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역세권을 내놔라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비역세권을 줘? 라고 하는데, 한강변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아닙니다. 왜 자꾸 출퇴근 거리 더 멀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강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를 그렇게 하면 자꾸 음모론이, 야, 지들이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강뷰 임대, 예를 들어서 아까 대치 구마을 DH 에델로이 얘기는 했었지만, 조합이 자진해가지고, 우리가 벌금 몇십억 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 잠실중 5단지도 선택지 딱 주는 거죠. 너 한강뷰 임대 내놓을래? 아니면 100억 낼래? 그럼 조합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0억 울며 겨자 먹기라도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안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가 싫어요. 우리 임대 안 넣을 겁니다. 소셜믹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굳이 그놈의 한강뷰 임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안 한다라고 하면 대신 돈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촌동, 야 너네는, 야 경매 붙이는 거죠. 야 잠실은 100억 냈는데 너네는 200억 내. 그러면 한강맨션 사업상 엄청 줬거든요. 그러면 싫지만,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나 싶지만, 그래 조합원들이, 야, 서울시가 200억 상납 안 하면 그냥 임대주택을 삥 뜯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합원들이 내죠. 그래도 200억 줍시다. 그러면 이제 야 성수한테 가서, 야 이촌은 200억 냈어. 너네 얼마 낼래? 그래서 계속 삥을 150억? 저희들 그러면 2,200억이니까 저희도 그래도 한 170억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해야 될 거 아닌가. 압구정 가서, 야 너네 그래도 300억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압구정에서도 이씨 하면서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갖다가 임대주택 더 많이 지으면 그게 더 공익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약간 로또 임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좋은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생각하는 게, 거기 이제 로또 임대는 약간 당첨자들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것도 소수에게만 특혜가 그렇죠. 돌아가요. 그렇죠. 되게 웃기는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아까 한강뷰 임대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압구정동, 이천동, 성수동, 한남동, 여의도동, 여기 임대가 왜 필요해요? 아니 저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갖다가 외곽 지역에 임대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려 들으세요. 저는 임대주택 제도 자체를 그냥 180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한테 주잖아요. 왜 그렇게 줘야 돼요? 저는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 보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소득 요건을 깨버리면 맞아요.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가요. 그냥 빙둥빙둥 그냥, 그걸 맞춰요, 소득을. 네. 그 밑으로. 오히려 알바도 열심히 안 합니다. 알바하면 이제 소득 생기면 이제 박탈당하니까. 그냥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인데 맨날 병나발 불고, 그래서 임대주택들 보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혐오하는 게 그게 천민자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저기 임대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임대를 차별하기는 싫어하지만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달라.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실한 사람들, 기회를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맨날 진짜 뭐라고 하지? 무슨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오자마자 이제 로또 긁고 토토하고 우리 소주 마시고 이제 과천 경마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정말 좋다라고 보는데, 임대주택은
진짜 내가 뭔가 거주의 발판으로서 내가 이제 점프하려고 하는 진짜 청년층들,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 요건 저는 대폭 높이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애를 낳으면 좀 연장해 준다든가. 처음에 시작은 소득 요건으로 갔는데 그러면 내가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쫓겨나가니까 애를 낳으면 예를 들어 5년 연장, 애 한 명 더 낳았어. 또 5년 연장, 한 명 또 넣었어. 5년 연장.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이제 근로하면서 벌어서 이제 임대료를 낮춘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기회 사다리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임대가 선순환이 되고 그런 거라면 여의도에 임대가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의도 주민들도 임대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막 되도 않는 인간들이라 표현하면 좀 뭐한가? 아무튼 약간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거기에 여의도에 이제 청년층들이 거기 이제 취업하고 지방에서 상경했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남이든 성수든 좋은데 임대가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없애 그 돈으로 외곽에다 지으란 얘기인데 중심지에다가 임대를 짓지만 진짜 사회 초년생들 내가 자수성가 하고 싶은 사람들 뭔가 이제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장소로 만들어야지 맨날 술 처먹고 이런 사람들 거기서 막 그냥 내 집 아니야 함부로 쓰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도 안 하잖아요. 왜 서울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산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다가 그냥 몰아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을 필요 없죠. 아니 지방에 땅 많잖아요. 뭐라나. 아니 지방에 우리 인구 감소 지역들 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거기 가면 4만 원 더 준대요. 좋네.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어쨌든 그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이 소리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일 수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임대주택의 근간을 흔들겠다가 아니라 뭐 어쨌든 법 개정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절대 안 바꿔줄 거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입법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술만 마시는 그런 노인네들 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다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술 마셔도 술 안 취할 거 아니에요. 아주 공기 좋은데 그런 데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남는 임대주택들은 진짜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청년층한테 기회를 주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점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단. 한강뷰 임대 누굴 위한 거냐? 리스트 까라 라는 얘기. 뭐 맨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는데 차는 뭐 좋은 거 포르쉐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 뜨잖아요. 왜 그런 건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 그런 거죠. 그냥 지방에, 그러면 지방 사람들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데 인센티브 주는 거죠. 진짜 농어촌 이런데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다가 인구 몰아넣어주고 그 대신 이제 교부금 많이 뿌려주면 지방 군청 중에서도 받을 때도 있을 텐데 요즘 하도 인구 감소 많이 얘기 나오니까 교도소도 유치하려고 하는 데들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임대주택이 교도소는 아니지만 교도소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배급 받아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공헌을 할 거잖아요. 소주병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 편의점들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소비들이잖아요. 왜냐면 일은 안 하고 소비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굳이 서울에 그렇게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이놈의 소셜믹스 저는 이거 소셜믹스도 문제인데 소셜믹스를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면 조합원들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지. 그래도 아니 젊은 층들 열심히 일했는데 밤에 힘들게 퇴근하고 와서 한강뷰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카스 선전같이. 그걸 바카스 선전처럼 그러면 그래 우리 더불어 살 수 있지라고 할 텐데 그냥 맨날 배급 받아가지고 소주병만 마시면서 한강뷰 좋구만 취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막 고성방가 있고. 그렇죠. 그러고 막 담배꽁초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이번에 97 대책에서 그것도 사실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시는 분들한테 네. 공공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 네. 뭐냐면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복합사업 이거 보도자료 여기 화면 띄워주시면 네. 저는 사실 보도자료에서 시즌2라는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2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 한강 르네상스 시즌2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공식 정부 문서에서 시즌2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제가 모든 정부 자료를 다 본 게 아니에요. 시즌2가 있다 없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즌2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게 하필 도심복합 사업이에요. 그 도심복합 사업은 저희 여기 예전에도 영상 찍은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건 민간 사업이에요. 근데 공공으로 갔었죠. 언제? 하도 재개발 재건축 탄압하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시절에 우리가 도심 공급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재개발 재건축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재개발 재건축을 왜 니들끼리 조합원들이 이득을 다 가져가?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공공이랑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2020년도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 재개발을 발표했고요. 2020년도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을 발표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합이랑 LH 혹은 SH랑 같이 공동시행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보니까 성에 안 차. 조합이랑 같이 하래. 왜 이득을 쉐어해야 되지?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다 LH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네, 막 그런 것처럼 보니까 자꾸 조합원들이랑 이익 쉐어하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김현미 전 장관이 빵뚜아네트 돼가지고 불명예 퇴진한 다음에 뒤에서 실세가 등판했었죠. 변창훈 장관이 실세였는데 변창훈 장관이 내가 하겠다 했다가 최단기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LH 하면서. 네. 근데 그 변창훈 장관이 똥을 싸지르고 간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2021년도 이사 대책입니다. 진짜 이게 정비 사업의 핵폭탄 같은 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게 적어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은 공공자 붙으면 싫긴 하지만 또 익숙한 절차야. 그리고 LH가 지원도 해준대, 인센티브 더 준대 라고 하고 대신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조합들도 있었는데 도심복합 사업들은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도시정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은 해산되고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갑니다. 이건 상기신도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상기신도시 할 때 주민들 위사 물어보나요? 아니요. 저희가 여기 그린벨트 해제하고서 상기신도시 할 건데요. 땅 파실 위사가 있나요? 없나요? 찬반 투표해주세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야, 나가. 야, 꺼져.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잖아요.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고? 이의제경, 수요재결, 해. 보상절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가지고, 야, 조금, 콩고물 좀 더 줄게. 이 정도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도심지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도 반발 많으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주민들 이제 주민 대표 회의 같은 거를 만들긴 했지만 조합이랑 달라요. LH 뿌락치들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고 LH의 용돈 받는 위원들이 거기서 이제 받아서 LH 거수기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만들고요. 전체 주민들의 총의는 모르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조합은 해산됩니다. LH가 다 해먹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LH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사업성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왜 사업성이 안 좋은지도 사람들이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심복합 사업은 인센티브 팍팍 준다라고 되거든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조합원들한테 가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후랭이님이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고 도심복합 사업 시즌2 발표해서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도심복합 사업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지정했어요. 근데 이거 LH가 해서 공급한다. 획기적으로 빠르게 합니다. 사업성 개선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분양가가 요즘 강남에 분양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LH 아파트인데 분양가 엄청 비싸게 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겠죠. 야, 저 LH도 한 통 속에다 돈 장사한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못 올려. 분양가 적당히 해야 돼. 그리고 LH가 하는데 임대주택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공익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조합 방식이랑 애초에 LH 방식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조합은 그냥 무조건 조합원들의 이득 극대화가 무조건의
대전제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최선의 이득이 되도록 일반 분양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임대주택 줄이려고 하고, 기부 체납 조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비싸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뷰 임대니 뭐니 이런 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인허가 때문에 이거라도 할까에 대한 거지, 그냥 반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을 최대한 대변하면서 단순히 조합원들 대변하는 게 아니라 조합장 자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재산이야. 나도 조합장도 한강뷰 임대 받고 조합장이 한강뷰 임대를 받는 거 아니고 조합장도 한강뷰 주택 받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LH가 추진하면 뭔가요? LH 직원들은 거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혹시 모르죠. LH 직원이 그 한강뷰 임대에 들어간다면 한강뷰 임대를 열심히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뭐 임대가 많든 뭐든 내 돈이야? 잖아요.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면 오히려 그게 인센티브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LH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 주민들의 이득을 극대화해가지고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춰주면 가산점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쥐어짜가지고 임대주택 많이 짓고 그리고서 일반 분양가 헐값 해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우와 저렴한 주택들 이렇게 나왔어요. 하는 게 가산점을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얼마나 많이 늘렸냐. 네. 이런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H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조합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투표에서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결국 조합 설립인가 사업식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때마다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심복합 사업은 조합 설립 약간 절차랑 용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조합 설립이라고 할게요. 조합 설립 때만 동의를 처음에만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위원회들끼리만 알아서 꿍짝꿍짝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들 주민 대표 애들은 그냥 스피커들 아닐까요? LH가 용돈 줘요. 자꾸 주민들이랑 소통 열심히 하세요 하면 월급을 계속 줘요. 그럼 LH 좋은 얘기를 할까요? 주민들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LH 측 입장을 물론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복합 사업 자체가 물론 이거는 사업 구조적인 것만 얘기한 거지 현금 청산 논란도 엄청나게 심각했었는데 그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석사 논문에 도심복합 사업으로 논문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현금 청산 논란이 진짜 심각했는데 그거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인데 이거를 시즌2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하겠대요. 그러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 어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오히려 시끄러워도 그러니까 한강뷰 임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들은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걔네 그래도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잖아요. 정부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까지 예를 들어 바뀌었어.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2의 박원순이 됐어. 이제 민간은 없어. 그럼 이제 공공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것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약해. 이 정도로는 I'm still hungry. 더 해먹어야 돼. 조합원을 쭉쭉 쥐어짜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심복합 사업을 지정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간다? 아직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 지정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해제. 해제는 제2의 박원순이면 진짜 해제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제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해제하지 말란 법도 없긴 하거든요. 박원순은 실제로 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지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공공 아니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도심복합 사업으로 해. 그리고 LH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죠. 아까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중계주공 우리 사업성 없어요. 종상행 해주세요 하면서 막 우리도 해달라 내놔라 하잖아요. 근데 공짜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대신 공공으로 가자 할 수 있겠죠. 그럼 노원구 주민들이 LH 아파트 좋아하면 가는 거고요.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안 되겠죠?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1기 신도시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공공재건축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 입안 제한으로 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입안 제한했는데 공공 받아주면 즉시 해줄게. 이루지 말란 법 있을까요? 분당에도 LH 아파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 발맞춰서 우리 공공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허용. 근데 그래도 분당 주민들은 사업성이 나오니까 절대 안 돼 라고 할 텐데 예를 들어 어디라고는 안 하겠지만 1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인센티브 주세요 종상행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면
우리 공공재건축으로 가면 종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가겠지만 받아들이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번에 97 대책의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공공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사항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즌 1하고 시즌 2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상세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2 하면서 약간 민간 참여를 독려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민간 참여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보통 민간이라고 하면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설마 무슨 민간 기업들 참여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민간 기업 참여도 조금 웃긴 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간 참여다라고 하면 딱 이거죠. 야, 저기 한강변에 망원동 좋아 보이는데 저기 야 어디 어떤 건설사가 예를 들어 호반건설이 와가지고 저희가 호반 서밋으로 갔다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네한테 민간 참여로 너네 돈 줄게. 그러고서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토지 수용 절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호반 타운 해가지고 한강변에 쫙 만든다. 중흥 타운 쫙 만든다. 혹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아직 몰라요. 왜냐면 뭔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민간사에서 굳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거든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처럼 뭔가 지역주택조합 95% 토지 확보한다면 5% 매도 청구 소송 가는 건데, 여기는 더 쉽죠? 그러면 3분의 2, 한 66%만 동의 얻어본 다음에 반대하는 3분의 1을 이제 헐값에 수용하면서 쫙 갈 수 있잖아요. 민간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민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시즌2인가 싶기도 하고, 혹은 변창흠은 약과였다. 우리 김윤덕은 더 세다 하면서, 사실 정확하게는 김윤덕은 허수아비라는 얘기 많이 있고요. 차관님. 이상경 1차관이 실세라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상경 1차관은 이제 2021년도부터도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제 부동산 정책 브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었던 부동산 감독원 얘기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변창흠보다도 우리 더 세게 가야 된다. 내가 사업 구조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심복합 사업은 주민들 편을 너무 많이 봐줬어.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 LH 퍼스트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자꾸 LH 얘기하는데 LH 분들도 종종 만나는데 LH 분들 되게 똑똑하고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LH는 정부가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LH도 도시복합 사업 하기 싫어요. 자기네들 익숙한 토지 수용도 사실 복잡한데, 주민들 세상으로 돈도 안 되고 욕만 먹고 이름 많고,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시키잖아요. LH가 직접 하고 싶어 할까요? 절대 싫어하고요. LH 사장도 싫어할 겁니다. LH가 시공을 직접 하게 되면, 이번에 포스코 사태 봤죠? 네. 사망자 나오면 LH 사장 모가지입니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시대 오지 않았습니까? 코레일 사장도 바로 모가지. 이제 DL건설도 모가지. 근데 이번에 GS랑 대우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과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퇴 안 하지 싶긴 하지만, 아무튼 다 이제 사망사고 나면 모가지로 간다라고 하면 LH 사장이 직접 공사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아마 절대 하기 싫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것도 직접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SH 사장님도 맨날 3억이면 지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직접 지어봐라 라고 하고 싶거든요. 직접 못 지어요. 그 돈을 어떻게 지어요? 원가도 안 되는데. 직접 지어봐야 이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전 좀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사실 이겁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도 좋은 놈으로 가야 된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한강변일수록 엄청 싸워댈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한강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강변인 거죠. 그래도 집값이 안 빠지고요. 아까 한남뉴턴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놈의 남산 조망권 때문에 다 깎이고 건폐율이 높아요, 뭐요 얘기를 해도 집값이 싸나요? 엄청 비싸졌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되었던 것처럼 단지 퀄리티를 어디까지 사수하냐의 싸움인 거지, 그 입지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입지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입지는 불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지.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강뷰 임대 소셜믹스 진짜 싫지만 또 박원순 시즌2보다는 그래도 오원순이 낫다. 아무리 오원순 그래도 박원순보다는 다시 보니 선녀 같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자 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한강변, 초고층, 신축 이걸 원하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은 초고층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박원순 시즌2가 되면 층수도 깎이면서 소셜믹스는 소셜믹스대로 하라고 하고 임대주택 더 지으라고 하고 데이케어 센터가 뭐예요? 5만 가지 다 갖다 박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박아 넣으라고 말하면 그나마 양반이고요. 그냥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반포주공, 개포주공 한동 남기기 그거 했었거든요. 존치. 그러니까 그 흉물을 왜 남겨야 됩니까?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머릿속에는 아주 훌륭한 서울 미래 문화유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놈의 굴뚝 왜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굴뚝 남겨야 된대요. 굴뚝 나중에 안전진단상 막 이제 D등급 받고 2등급 받아서 막 쓰러지려고 하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겨야 된대요. 아무튼 그거를 왜 남기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런 거를 또 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뭐 혹시 모르죠. 박원순보다 더해. 더한 사람 있습니다. 조씨라고. 그래요? 야, 동 올리지 마. 초가집 500개 지어. 그쵸. 박 씨도 원래 농사 짓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참신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그냥 이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근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최악을 상정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사업성이 먼저예요. 그나마 아까 한강뷰 임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온 것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성 떨어지는 데들은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지금 사업성 전혀 없어서 지금 분담금 파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서울인데도요? 그럼요. 서울 외곽들 지금 대주주분 박살내 있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종상향 해주세요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보다는 상황이 날 수도 있다.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빨리 정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기 신도시는 그래도 이번 9.7 대책에서 좀 좋은 내용이 있긴 해요. 네. 제가 그놈의 순환 방식 그만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주민 입안 제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면 먼저 제안해서 동일 나오는 데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분당은 선을 그어요. 분당은 예정 물량보다 많아지면 여기는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라고 또 그래요. 왜 그렇게 선을 긋는지 모르겠어요. 해주는 데들 그냥 어차피 다 해줘도 분명 또 쌈박질하면서 인허가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냥 먼저 번호표 뽑고 먼저 달려나가는 애들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토부는 그냥 허용만 해주면 다 같이 으아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이주 철거하고 진짜 2029년도 착공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2028년도 착공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단 한 군데라도 2028년도 착공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질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안 되는데 자꾸 국토부만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일기 신도시는 갈 건데 여기서도 일기 신도시의 정답은 분당입니다. 기껏 좀 더 나아가야 평촌. 근데 평촌도 단지별로 위태위태한 곳들 많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쉽지 않은 거죠. 역시나 오늘도 일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저는 좀 일산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저 실제 항의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진짜? 분당 좋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왜 일산 나쁘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막 김지근 소장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들 절대 안 바꿔주거든요. 진짜 어디 모 분야에서 전화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좋습니다. 일산 재건축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잘 화이팅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일산 좋은데 분당은 더 좋다. 비교 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당, 평촌 일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다시 얘기해요. 분당, 평촌 일부가 더 좋다.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더 좋다. 일산도 괜찮다. 일산도 괜찮다. 파이팅.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줄 겁니다. 용적률 팍팍. 서울 어떻게 될까요? 추석 이후를 보지 말아라. 지금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집 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제 공급이 맹탕이잖아요. 네. 근데 공급이 맹탕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책들을 쭉 얘기했지만, 우리 공급 얘기했고, 재결 재건축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아마 이거는 아마 초반 1부부터 쭉 내려오면 아마 뒤쪽에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급 대책을 가장한 규제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부동산 감독원 신설하겠다라는 것도 뭐 있지만, 그보다도 무서운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갔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전에는 시도의 경계에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각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경계면이나 아니면 상기신도시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공익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만 이제 지정 권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바보가 아닌 이상 2026년도 6월 달에 재선이 있는데, 아직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또 할까요? 전 지역 안 하죠. 욕먹 미치지 않고서야 아마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국토부는 알겠죠. 그러면 딱 이거를 보고서 제가 바로 떠올린 거는 오세훈 패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실컷 오세훈 비판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세훈은 선녀입니다. 진짜 진보랑 비교하면 저 패션 오빠 아닙니까? 막 이래도 그래도 오세훈은 일단은 소속이 국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은 지키는데, 근데 선을 막 자꾸 넘나들어서 시민들이 야이씨 저 보수 맞습니까 자꾸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보수예요. 보수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저도 살짝 헷갈려서 그렇지 일단은 보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진보 시장은 어떨까? 진보 정권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단 진보 정권이고, 그러면 이제 진보 국토부 장관께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토호제 확 할 수 있겠죠. 야, 오세훈 너 잠깐 나와봐. 지정. 너 필요 없어. 너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내가 싹 서울 25개구 싹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전구역. 네. 그런 식으로 지정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25개구 플러스 주요 경기권역까지 한 방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는 아직 정보 좀 회복도 못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럼 파주, 인천, 평택 여기는 미분양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세트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데만 지정해버리면 여기는 규제지역이네? 그럼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 자꾸 잃어버리니까 광역화해서 지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번 지정한다면, 예를 들어 한강벨트, 마용성광, 광진구, 동작구 이런 데로 가다가 영등포구, 강서구 딱 한강벨트 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그 주변 지역으로 야싸 우리 서대문구는 피했다 하면서 막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우리 관악구도 피했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 버리면 또 풍선 효과 생기면 그때 가서 두더지 잡기 식으로 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정돼요? 막 어지간한 광역시는 물론 어지간한 대도시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까지 막 올라가니 그때 또 잡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전체 확! 제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방에 세게 그걸 넓게 지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얘기 절대 안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매수 타이밍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토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반기가 더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차원이 아니라, 하반기는 못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반기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토호제 싹 지정하면 이제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가격대들 막 거래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실거래가들이 이제 30일 이내에 막 하나둘씩 또 뜨겠죠? 그럼 이제 통계로 찍게 되면 서울 집값 상승 또 이럴 거잖아요. 언론에서 추석 랠리 하면서 막 이제 또 이러고 있으면 집값 잡으라고 또 이제 명분 쌓였으니까 이제 게이지 찾구만, 이제 터트릴 때가 됐어, 이제 터트릴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이미 천준우 의원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천준우 의원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미 입법 예고됐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180석 파워로 갔다가 법안 통과는 뭐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럼 빠르면 한두 달 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한두 달 내로 사야 된다. 그러네요.
물론 인서울 살 생각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나는 인구 소멸 지역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안 사도 돼요. 강원도 고성.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데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서울은 복잡해가지고 그게 거의 서울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안 사도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좀 그만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토호제 목적이 뭐예요? 지방 사람들 니들 돈 필요 없으니까 그만 사 이거죠. 지방에서 돈 쓰세요. 왜 자꾸 서울로 오려고 합니까? 실거주도 안 할 거면 서울에 집 사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꾸 지방 사람들이 제발 저 서울에 집 좀 사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차단하는 게 토호제인데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서울에 집 사고 싶으면 지금 집값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달려 들어가서 사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게 되니까 빨리 사야 된다. 딱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봤자 좋을 때는 없다. 이거 지금 서울의 빌라는 저렴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들 높아서 그렇다니까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쌉니다. 아직도 뭐 4억, 5억, 6억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를 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도 사라고 얘기해요. 서울의 신축, 역세권, 대단지, 그것도 입지도 좋고 그런 데는 비싸잖아요. 이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토호제 때문에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그럼 마포구 성동구라도 가든가 아니면 노원구라도 가든가 구축이라도 우리 자꾸 신축과 구축 격차 벌어진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썸네일은 막 극단적으로 뽑잖아요. 김재훈 소장 구축 절대 사지 마세요. 신축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뽑으면 저 김재훈 저놈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맨날 재개발 재건축하고 신축만 선호합니다. 저 건설사 앞제비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구축 혐오를 멈춰주세요. 자꾸 이러는데 구축도 올라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올라가는데 격차가 벌어지니까 문제죠. 지금 마포구, 성동구도 25억 다 돌파하고 있거든요. 25억, 6억, 27억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축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막 12억, 13억, 15억 이래요. 네. 격차가 이제 10억씩 납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이 저평가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신축과 구축의 격차는 더 벌려져 나갈 거예요. 그냥 공사비니 뭐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신축 효소성은 더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구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서울의 구축 떨어집니다가 아니거든요. 구축도 올라가요. 근데 구축이 1, 2억 올라가도 신축이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가능해서 능력이 되면 신축을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구축 안 좋습니다. 구축 당장 파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내 자금선에 맞춰서 우리가 다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돈 많으면 압구정 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반포 사면 되지. 근데 돈이 예산 한계가 다 있으니까 나는 반포 압구정 못해. 그럼 마영성 보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보고 노도강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도 신축 먼저 보지만 안 되면 구축 보고 아니면 뭐 우리가 비역세권 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 내 예산선에서 뭐라도 갈 수 있는 걸 잡으라는 얘기지. 김재현 또 맨날 서울 얘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지방광역시도 대표적으로 대구가 미분양의 성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구 수성구 여기서도 범어동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했거든요. 네, 좀 장난 아닙니다. 뭐 범어 W 뭐 이런 데 전고점 돌파 이러고 있습니다. 두산 이브더 제니스 돌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택이 올라가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위치가 좋은 것들은 시간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예산선에서 제일 좋은 거를 잡으라는 얘기로 들어야지 김재근 맨날 강남 얘기만 해 이런 식으로 들으시지 말아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말보다 행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뭐 90년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막 부동산 투자들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은행에 있었을 때 막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지금 NPL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부실채권들 경매 넣고 막 이런 일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일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땄었고 그때 뭐 주식 투자도 한번 싹 날려먹고서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다 하면서 아예 전업으로 부동산 업으로 갔다가 해버린 게 이제 벌써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어깨너머로 본 게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빨리 뛰어든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부동산쟁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너네가 부동산 많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면 뭐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많아요. 그리고 서울지가 올라가면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신축이 있으니까 서울의 신축 더 올라가라 뽐뿌질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신축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서울 신축을 사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인과관계를 역전시켜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 신축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산 거고 그리고 서울 신축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누굴까요?
되도 않는 지방 사라고 하면서 지는 지방 안 사고 자기는 반포 집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 아닐까요? 떨어진다고 해놓고 자기는 강남집 갖고 있고. 그렇죠. 나는 하락론자인데 나는 반포에 집이 있어.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집 처분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번에 장관님들도 보다 보면 요 보죠. 우리 반포에 6.27 대책 전에 영끌해서 반포 내 집 마련하고 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용산에 집이 있고 네. 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던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분령도 어기고 개포 재건축 안 팔고 개기다가 그러고서 이제 한 40억 벌고 또 이번에 장관은 아니지만 어디 뭐 누구께서는 해외 한번 출장 나갈 때마다 재건축 사서 또 역시 재건축 40억 벌고 모 위원장. 뭐 위원장 네. 이름값 열심히 하시던데 멀티플 20배 이름 곱하기 20 하면 딱 수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 정말 잘 지어주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40억이라고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100억 통쾌하게 100억 가면 어땠을까. 뭐 아무튼 여담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물들 보면 대부분 부동산 어벤져스예요. 잘해. 네. 투자를. 근데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토부 장관이 허수아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차마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집값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얘기하게 네 집부터 팔아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기재부 장관이면 네 일이나 잘해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아끼고 그래서 부동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다 보내고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전문가는 다른 부서에 다 있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 그분이 나와야 돼. 우리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재건축 투자해서 40억 버는 길. 이거 강의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외 조항. 네, 예외 조항. 처분 예외 조항이 있지만 계기는 법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강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국토부가 아니라 다 다른 부서로 가고 김윤덕 장관은 뭐 사실 그렇게 본인 발언이 센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앉혀놓고 이제 이상경 차관 이제 1차관을 딱 꽂아놓고 1차관은 청문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차관이 정책을 펼치는데 근데 1차관도 저는 이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냥 이거는 음모론이니까 1차관이 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락론자 중에서도 지금 정책 조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분. 아마 뭐 댓글대가 바로바로 실시간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 상대로 뭐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분이 진짜 무주택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강의를 하고 그분은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집값 잡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분이 이렇게 해야 집값 잡힙니다 라고 할 때 속으로 이제 뭐 끄덕끄덕 하면 속으로 그렇게 하면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강남집값 올라가겠구만 끄덕끄덕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강남집을 안 팔잖아요. 강남집값 잡히는 정책 한다라고 하면 본인 집부터 팔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부동산 상승, 무지성 막 상승 이거 아닙니다. 투자자예요. 제 돈 소중하거든요. 떨어진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당장 팔 것 같은데 저라면 제 집부터 팔 것 같은데 오히려 제 집 팔면 사람들 박수 칠 거잖아요. 야 김재경도 드디어 팔았다. 야 드디어 집값 빠진다. 예를 들어 기재부 장관 뭐 아니면 국토부 장관 뭐 다 등등등등등 위원장 다 갑자기 무주택자 됐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비꼬잖아요. 야 저기 장관도 강남에 집 있고 용산에 집 있고 이러고 막 분당에 집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화가 난 거예요. 막 그걸 김재경 소장이 얘기하는 거 보고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고 아니 우리 진심을 몰라주고 지금 장관들이 그 집 있단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리의 진심을 몰라줍니까? 라고 하면서 장관들 싹 불러 모읍니다. 파세요. 그러면 물론 우리 문재인 정권 때서는 집보다 집이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잖아요. 그렇죠. 안 팔면 힘이 가장 강력할 때인데 갑자기 저는 장관직 던지고서 개포집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드럼통 있는데 드럼통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드럼통이 뭔지 몰라요. 그분 입장에서는 자꾸 혹시 그 도시전설로 들리던 드럼통의 슬픈 비화를 듣고 혹시 내가 장관직을 던지면 분명 언론에서 분명 또 김재경 소장 같은 사람이 야 저 기재부 장관이 강남 뭐 집 안 팔고 모 장관이 반포집 안 팔고
다 직 던집니다. 벌써부터 이제 레임덕 왔습니다. 이래버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겠죠? 언론에서 다 비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싹 팔고 보고해 라는 식으로 해버려서 장관들이 진심은 막 아내가 안 돼! 라고 해도 싹 다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어요. 그러면 진짜 저는 그때는 처분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진짜 집값에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테러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배수의 진. 우리는 강남집 다 팔았어. 강남집 이제 진짜 조져야겠다 라고 해버리면 진짜 우린 뒤가 없다. 우린 뒤가 없다. 나 진짜 아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진짜 이 장관직을 갖다가 안 던지고 내가 집을 먼저 던졌다라고 하면 진짜 공포는 그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장관들이 다 무주택자가 됐어. 그러면 유주택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오면 처분 신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던가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거 아니까 안 파는 거 아니겠냐? 말보다 행동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금이 기회다. 기회다. 97 부동산 대책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이미 6.27 대책 대출 규제 벌써 이제 끝물 와가지고 실거래가 막 뜨고 있고 이제 서울 내 집 마련 타이밍 이제 올해 하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 지역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인서울 상경 투자하고 싶으면 추석 전부터 움직여야 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사신 집 주변으로 가면 실패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